여러분, 저 이번 주 되게 바쁩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삼성 면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번 주 다음 주 쭉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삼성물산 패션부터 시작해서 웰스토리 등등 다양한 곳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 대비해 주느라 너무 바빠요. 그런데 삼성 면접을 대비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뭐 있어요? PT 면접. 아니, 학생들이 PT 면접 하는 거 보니까 모의 면접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니네들 학교에서 발표 수업할 때 발표도 그렇게 하니?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도 PT 면접 관련해서 꼭 이번에 삼성이 아니더라도 삼성 얘기도 많이 해주겠지만 듣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죠. 우리가 일단 즉석에서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체 이거 뭐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게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PT 면접에 궁금증 하나도 없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일단 PT 면접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주제를 미리 줘. 그리고 현장에서 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P가 평가 포인트가 묘하게 달라요. 일단은 미리 주는 경우는 정말로 이 사람의 인사이트, 전략, 이런 어떤 스마트함이 더 중심이 되겠죠. 물론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만 둘 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주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완성도 있고 퀄리티 있는 발표를 기대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답보다는 아무래도 그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력, 그리고 발표력, 이런 것들을 더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주는 곳, 대표적인 곳 어디 있어요? 일단 뭐 계열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롯데나 이런 곳들을 미리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주는 대표적인 회사, 여러분들 드디어 진행 중인 삼성이 즉석에서 주죠. 즉석에서 주는 경우는 딱 가면은 이제 질문지 뭐 이런 거 주고서 펜이랑 종이 하나씩 줘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보고서 분석해서 나름 이 종이에다가 핸드아웃을 만드는 거야. 즉석에서 준비하는 PT를 PPT 만들기 시키는 곳은 거의 없어요. 제가 가끔 보긴 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PT 면접 뭐 하는 거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핸드아웃 정도 만들어서 내가 발표할 때 볼 자료죠.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니야. 일단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4개 정도 뭐 이렇게 주제를 줘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하죠. 막막해 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PT는, 자, 일단은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대는 전문성 있는 직무니까 알아서 갈 거예요. 제가 법학과 나왔는데 법대도 전문성 있는 직무다 보니까 제가 했던 즉석 PT는 주제가 뭐 유권대리 뭐 이런 거 논리 쓰는 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문과에서 많이 나오는 PT 주제를 갖고 다루려고 해요. 자, 보통 특히 영업관리, MD, 마케팅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인데, 상품기획이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현재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의 현재 모습 진단. 삼성물산 패션이라면 현재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 흐름, 미래로 뻗어나가는 흐름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 어때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매출을 증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적인 어떤 방안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인트별로, 분야별로, 얘네 사업 영역별로 준비를 해가면은 그 안에서 정확히 나올 수도 있고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한 이것들을 토대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즉석 PT는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논리성, 여러분들의 전개하는 능력을 보려는 의도가 더 커요. 삼성의 경우에는 30분을 줘서 10분 이내로 발표를 하고 남은 2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일단 PT 자체를 더 잘하려면, 발표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건 제가 지우고서 말씀드릴게요. 발표 자체를 잘하기 위한 소소한 팁. 첫 번째는 판을 가지고 오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이 판은 회사에서 이걸 해라 라고 주어져서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발표꾼들은 이걸 내 판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매출을 증대시킬 것인가 라는, 이런 매출 증대라는 주제를 줬다고 하면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판을 딱 바꿔버리는 거야. 모든 논리 전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해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당위성, 그런 걸 먼저 짧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반부에. 나는 니네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판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주제를 다뤄야 되는 중요성과 당위성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면은, 그러면 판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발표로 초반이 잡혀버려요. 기선제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판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초반에 목차를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제가 초반부를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질의응답은 계속 건건이 이루어지죠. 뭔가 흐름을 놓쳤어도 새로운 질문으로 다시 시작하니까 면접관도, 면접자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는데, PT는 시범 발표라고 하면은 초반에 후킹이 안 들어가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미리 준비해온 P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 자료도 없고, PPT도 안 만들잖아. 시각 자료도 없고, 좀 두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초반에 집중할 만한 후킹을 줘야 되고, 그리고 10분 중에 한 3, 4분쯤의 흐름을 놓쳐보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줘야 될 게, 이 첫 번째 판을 바꾼 거는 후킹을 시킨 거고, 목차는 미리 설계도를 주는 거죠. 뭐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런 걸 얘기하겠다라고 밝혀주면은 전개도가 있기 때문에 3, 4분, 5, 6분쯤에 흐름을 놓쳐도 이런 걸 하는 즈음이구나 하고 다시 면접관이 집중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이거는 PT 하는 친구들이 내용 전달에만 급급한 거야. 여러분들 내용 전달을 할 거면은 그냥 시험을 쳤겠죠. 얼마 전에 롯데이노베이트 기획 컨설팅 같은 직무로 이제 저희 학생이 서류가 돼서 그 다음 전형을 치렀는데, 그 다음 전형이 PPT를 만드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뭐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를 시키는 게 아니니까 내용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발표를 굳이 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발표 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 내용이 괜찮다는 거에만 심리적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그냥 내용 전달로 끝나요. 뭐 책 읽듯이 하든가,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읽고만 있는 거야. 여러분의 발표 역량까지 보기 위해서 만든 게 PT 전형이겠죠. 그래서 내용 전달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발표 수업할 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귀에도 안 들어오죠. 어느 순간 내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전달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의도하고 잘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PT라는 걸 보고 제가 피드백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이상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다. 근데 또 분명히 유니크한 꿀팁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